안녕하세요. 정리습관 드리고 싶은 정리노트 헤라 아빠입니다. 정리를 해나가면서 저 역시 정리에 참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참 생각하는 대로 안 되시죠? 오늘은 정리 실천을 해나가면서 정리 영상, 정리책, 그리고 정리 고수분들이 시키는 대로 해도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더해 말씀드릴까 해요. 늘 정리 영상을 볼 때면 이러면 되겠구나 하면서도 막상 잘 안 되시죠. 왜일까 생각해 봤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세 가지 이유들이 자꾸 심리적 저항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과잉 정보 탓이에요. 유튜브나 각종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정리법에 대한 수많은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문제는 그 정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장애 같은 게 생기게 되는데요. 마치 돈 버는 방법이 수백, 수천 가지가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보고도 정작 하나도 하지 않는 상황 같은 게 정리 실천에서도 생기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결국 행동하지 않고 그렇구나 하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리법 자체가 모두를 위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 나에게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정리해서 모든 물건을 꺼낸다는 건데요. 사실 이건 맞는 말이긴 합니다. 결국 정리의 기본은 다 꺼내서 재고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줄인 다음 공간에 맞춰 넣으면 끝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 단순한 게 안 되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긴 한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건 정리업체가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정리업체는 우르르 사람들이 와서는 물건들을 모두 꺼내놓고 의뢰인에게 필요 여부를 묻고 이후 왕창 버리고 나서는 남은 물건들을 목적에 맞게 넣어줍니다. 문제는 우리는 한 명이서 그걸 다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맞으면서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인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시지 않나요? 저는 정리 채널 중 좋아하는 채널들이 많은데 그 특징은 정말 다들 부러울 정도로 예쁘게 사시더라고요. 그분들 정리 영상을 보고 따라하고 싶고 해서 내 집에서 정리를 시작해보려고 하면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하고 막막하지 않으세요? 집을 인테리어 하면 혹시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으실 때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해봤는데 깨끗한 집에 가도 결국 똑같이 살게 됩니다. 제가 이사만 여러 번을 했는데요. 그중 정말 깨끗하고 깔끔한 신축집에도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살게 됩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정리 습관이 안 갖춰져서인데 바닥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방, 거실에 잡다한 물건들로 지저분해지는 건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정리 영상을 보고 내 집을 되돌아봤을 때 자꾸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막막함부터 느껴지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이러한 세 가지 이유들이 정리를 시작하려고 할 때 강한 심리적 저항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자꾸 정리를 미루게 됩니다. 일단 쉬고 아니면 넷플릭스 드라마 하나만 보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면 또 정리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집니다. 정리가 안 되니 물건을 찾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면 샀던 물건을 또 사게 되면서 물건이 더 많아지니 정리가 더 안 되게 됩니다. 제가 정리 습관을 들이면서 잘 된 점과 안 되는 점들이 있는데요. 늘 느끼지만 조급해하지 마세요. 한 번에 깔끔한 집이 될 거라는 생각은 욕심에 가깝습니다. 정리업체에서 큰 돈을 들여서 정리 의뢰를 맡겨도 불과 몇 달 뒤면 똑같은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정리 습관이 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정리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부터 필요한데요. 너무 거창한 정리 계획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공간부터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대한민국 1호 정리 컨설턴트인 윤선현 대표님은 하루 15분 정리 습관을 강조했는데요. 딱 15분만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한 곳을 클린 스팟 또는 클린존이라고 하는데 그 지점을 계속 깨끗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냉장고 정리라든가 이동식 행거 이용해서 제가 그때그때 옷 정리하는 건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꾸준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정리 습관을 기르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잘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특히 기껏 정리를 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릴 때는 현타에 시달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작은 것부터 시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에서 다 꺼낸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리할 공간의 일부에서만 물건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필요 여부를 따져보는 거예요. 저도 비우는 습관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대신 자주 쓰는 공간에서 그 물건은 빼내는 거예요. 박스에 담거나 베란다 쪽으로 내놓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저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 자꾸 정리 실천을 해나가면서 노하우가 쌓이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정리 스타일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리 영상을 보고 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중 일부만 보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정리 영상을 보고 정말 잘 실천 중인 게 무언가를 함부로 안 산다는 건데요. 물건이 많아지면 힘들다는 걸 제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버릴 때의 힘듦도 느끼다 보니까요. 매번 정리 영상을 찍을 때마다 물건을 엄청 버리는데 그래도 또 나오고 또 나오더라고요. 자꾸 정리 영상을 찍으면 찍을수록 물건을 사는 게 망설이게 됩니다. 돈도 아끼고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샀는데 안 쓰는 물건들도 자꾸 쓰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리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국 저희는 일상을 사는 거잖아요. 매일마다 리셋되는 호텔방이 아니고 늘 정돈된 상태로 아무도 살지 않는 모델하우스도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물건들이 꺼내 쓰고 다시 들어가고를 반복하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결국 정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리를 잘해도 다시 어지럽혀지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시 정리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잘 정리한 클린스팟을 잘 유지하고 조금씩이라도 늘려가는 데 집중해 보세요. 저도 그러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걸 정리 실천하면서 느끼고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들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자꾸만 그 공간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주면 점점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 엉뚱한 곳에 놓더라도 내가 지정된 위치에 자꾸 옮겨주세요. 이게 반복되면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도 자꾸 따라오게 됩니다. 제 영상 중 일부는 그 과정을 기록해 둔 건데요. 따라 해보시고 안 되는 점 또는 잘못된 점들이 있으면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도 수정하고 다시 하면서 정리 실천을 해나가겠습니다. 작년 초가을 무렵부터 정리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어느덧 구독자분도 100분이 넘으셨어요. 부족한 게 많은데 구독해 주시고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꾸준히 정리 실천 같이 해나가요. 벌써 3월도 다 지나가는데 점점 따뜻해지는 날씨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집안에도 깔끔하고 예쁜 일상이 깃들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늘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